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.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. 오늘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. 전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소중함을 인식하기 위해서 지정된 날인데요. 세계 물의 날을 맞아서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강원도 수자원의 가치와 또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신 강원연구원의 전만식 박사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강원도는 사실 주변을 둘러봐도 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정도로 좀 수자원이 풍부한 편인데 그런데도 물 부족 문제가 상존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?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? 글쎄요, 상존이라기보다는 물은 많지만 물이 부족한 우리 강원도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,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강원도의 수자원 소양강댐 포함해서 담수량이 43억 톤이나 됩니다. 이 수량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체 담수량의 한 30% 되는 수준이거든요. 어마어마한 수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니고 대부분들이 수도권을 위한 물이다. 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소양강댐이 있고 충주댐이 있고 우리 화천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1년간 물 사용량의 한 220%를 담수를 하고 있어요. 상류에.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 도민들이 쓸 수 있는 양이 50%도 안 돼요. 더군다나 늘 우리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25%밖에 안 된다. 최근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또 유역 환경 변화에 의해서 물 부족이 이제 쉽게 일어나는 현상인데,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이 하천수를 이용하거든요. 80%가 하천수를 이용하는데 수량적인 것이 아니라 물 이용하는 그 개소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하천에 물이 없다 보니까 이 물 부족에 쉽게 노출되고,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부분 물 부족 문제는 상류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만 가뭄이 있어도 우리는 늘 노출될 수밖에 없는 가뭄에 이런 현상을 나타나는 것이죠. 영동 지역이 좀 그런 문제를 계속 안고 있죠. 늘 그렇습니다. 네, 이제 또 봄 가뭄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. 또 하나는 이렇게 수자원이 풍부한 곳의 특징은 그 하천에 오염원이 발생하면 그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그 갈등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저희 아마 강원도의 물환경 관리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흙탕물 문제입니다. 네. 저희 그 한강수계, 그 남한강수계 또 이 북한강수계 상류에 지금 그 흙탕물 문제가 심각한데, 사실 우리 강원도가 246개의 지방하천이 있는데 다니다 보면 굉장히 우수한 하천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이 최상류에 있는 일부 하천들이 흙탕물 때문에 그러니까 토사의 몸살을 좀 앓고 있는 곳이 지금 있습니다.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있는 것이 이 토사가 발생하는 지역과 그 하류 지역에 있는 지역이죠. 대표적인 것이 뭐 인제군이라든가 뭐 동강에 있는 정선군, 영월군 이런 쪽이 굉장히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상류에서는 또 뭐 농업 하시는 분들은 또 해야 되고 하류 쪽에서는 그런 오염 때문에 또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게 지금 반복되지 않습니까? 계속. 우리 이제 법적으로도 그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우리 강원도가 7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반면적이 1만 헥타르가 좀 넘어요. 이게 광범위한 면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환경 관리 측면에서 많은 재원들을 투자를 해도 사실 이게 가시적 효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. 이 발생을 시키는 농민들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경제적 손실이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정부나 우리가 이제 이 정부에서 이것을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손실되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적극적으로 도입돼야만 이 해결이 좀 진척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뭐 지역 내 갈등도 있지만 또 그 예전에 탄광 지역이었던 곳을 보면 석탄 산업이 끝나고 나서 갱내수나 그 폐석이 나오게 되면서 오염 때문에 또 이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죠.
만약에 우리 폐광 지역의 이 갱내수 문제가 수도권까지 예를 들어서 내려갔다면 네.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했겠죠. 그런데 이 폐광 지역의 이 환경 문제가 이 지역적인 문제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한 5천억 이상의 환경관리 비용을 투자는 사실은 했어요. 예. 지금도 대략 보면 강원 남부 지역에 한 400억 정도의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광범위한 면적에 또한 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이쪽은 산업자원부 소관입니다. 네. 그러니까 환경부가 최근에 뭐 통합물 관리니 물 관리 일어나니 이러면서 그 물 관리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이쪽은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죠, 저희가. 그래서 좀 유역 전체를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캐치를 하고 이것을 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. 예, 물 관리는 환경부, 광해 방지는 산자부이기 때문에 네, 이걸 맞습니다. 반드시 해결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그 하수 처리 시설이나 분뇨 처리 시설 같은 것들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? 그렇게 되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있죠. 많이 늘어날 정도가 아닙니다. 그 2000년대 초반, 예를 들어서 2004년, 5년 이때만 해도 몇 개 안 됐었어요, 저희가. 네. 그런데 이제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이제 수계관리 기금이 조성되면서 우리도 일부 투자를 할게 하면서 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만들었죠. 그래서 네. 지금 현재 400개가 넘습니다. 예. 그러면서 이 톤당 처리 비용이 대략 한 2,600원 좀 들어가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6천억이 넘어요, 1년에. 근데 물론 이제 한강 수계 같은 경우는 수계 관리 기금 일부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만 너무도 과하다 지금은. 근데 네. 이 항구적인 좀 하류 지역에서는 뭐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은 수혜자들이 더 이렇게 좀 강하게 더 네. 지원을 해야 우리가 좀 원활하게 이 물 관리도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강원도가 많은 수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걸 이용하는 어떤 가치보다는 그 의무감에 해야 되는 어떤 부담을 진다는 게 훨씬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 한강 수계기금 배분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불이익이 많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한강 수계관리기금 조금 좀 오해들을 하고 계셔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. 한강 수계관리기금의 목적은 수질 관리입니다.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22년 작년도까지 2020년까지 대략 한 1조 5천억 조금 더 받아왔는데 네. 이 비용 중에 그 대부분을 75%를 다 하수처리장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썼다는 얘기죠. 네.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에는 반대급부인 지역을 위해서 좀 우리가 좀 받아낼 수 있는 비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. 네, 세계 물의 날이어서 물의 가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는 물 보존의 가치와 역할에 맞습니다. 대해서 예.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서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